기록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제 넋두리랑 비슷하달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피부가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2025년 4월부터 갑자기 약간 여기 이렇게 조금 뭐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뭐지? 왜 갑자기 피부가 트러플이 났지? 왜냐면 전 나도 하나씩 났거든요. 여기 하나라든지 아니면 여기 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심해졌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제 역사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원래 몸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좀 약한 편에 속했는데, 톡 하면 어디 아프고 톡 하면 막 뭐 입원한다든지. 옛날에 제가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꽃가루 알레르기였고, 두 번째가 이제 동물털 알레르기,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커가면서 그 두 개가 사라졌었단 말이에요. 한 고등학교 때쯤부터 꽃가루 알레르기로 추정되는 알레르기가 봄에 약간 눈 쪽에 이렇게 두드레기처럼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년 나는 게 아니라 되게 복불복으로 어떤 해는 안 나고 어떤 해는 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알레르기인갑다 뭐 이러고 그냥 이렇게 말았어요. 조금 나다가 낫고 이래가지고. 그 동물털 알레르기는 이제 제가 아예 없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생 때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입원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이유로. 어떤 해는 뭐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위랑 장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아프니까 입원도 하고 그랬다가, 대장의 용종도 한번 떼고 이제 자궁에도 이제 폴립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뗀 경험이 있었어요. 말을 하자면 길지만 여기 증상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2024년도 초반에 코로나에 걸렸었단 말이에요. 되게 막판에. 제가 그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건강이 확 안 좋았단 말이에요. 완전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제 몸의 이 체질이 완전 정반대로 바뀐 듯 완전 달라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뒤에는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 목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코가 막힌다든지 약간 그런 일들이 몇 달? 한 두 달인가? 한 달인가? 좀 지속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는 이제 제가 워낙 계속 아프고 응급실도 한번 간 적이 있었고 되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석도 이제 성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적도 되게 챙겨야 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바리로 이제 다녔는데, 그래서 그 시중에 있는 일반 감기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서 이제 먹었었거든요. 한 달 정도. 근데 그렇게도 안 낫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제일 아팠거든요. 여기 편도 쪽이. 너무 안 나으니까 한번 병원에 가보자 하고 갔었어요. 가니까 이제 그 의사분께서 이거 입원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은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전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입원은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의를 봤던 게, 매일 이제 링거를 맞아가지고 처방받은 약 먹고 그렇게 한번 지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처방받은 이제 약을 꽂았는데 하루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틀차 때부터 두드레기 같은 게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허벅지랑 팔꿈치 쪽 이쪽에 되게 많이 났었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왜 났지? 싶다가 이제 셋째 날쯤 됐을 때 너무 심해진 거예요. 완전 뻘겋게. 지금 이 피부보다 더 뻘겋게. 그래가지고 이거 알레르기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셋째 날 갔을 때 혹시 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알레르기 아닌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게,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항생제 알러지인지 아니면 진통소염제 알러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계열인지도 지금 잘 몰라요. 제가 알아봐야 되지만 결국은 참다 못해서 이거 안 된다, 수액으로 맞을 수 있는 종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입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입원을 하다가 여기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막 잘못하면 막 내 쪽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서 덜컥 저도 이제 겁이 나가지고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입원 전체 봐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주말 껴서 했었을 거예요. 금토일월 이런 식으로 제가 했었을 거예요. 학교를 못 빠지니까.
그렇게 하다가 피 검사를 했었는데 갑자기 비뇨과 교수님께서 저 그 피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 류마티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병원은 류마티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소견서를 써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저희 할머니가 병이 있으시거든요. 아, 이거 유전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을 수도 있겠다, 별거 아니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는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으려고 했다가 알게 된 사실이 저한테 자가면역 유전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싶어가지고 그게 뭘까 했는데 검사 결과상 그러니까 첫 번째 루푸스 뭐라고 했더라? 잠시만요. 제가 받아온 게 있거든요. 이거 아니고 아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건 오늘 받은 건데 이제 그 전에 얘기를 들었었던 게 루푸스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에 항체가 이제 양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게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베체트 병이 구강궤양이 이렇게 일어나는 병이라고 하시던데 발병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그 유전자가 양성으로 떴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제 몸에. 이게 지금 병이 발병된 건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두 병 다 제가 알기로는 자가면역 질환이어서 아마 완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 완치가 안 되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병이니까 제가 제 몸을 못 알아봐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검사를 받아봤는데 둘 다 그러니까 유전인자는 있는데 자가항체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진단이 내리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증상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피곤한가? 아니면 뭐 다른 건가? 다 약간 애매해서 그런 적도 있긴 한데 그게 지금도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피곤한 건 제가 늘 항상 만성 피로였기 때문에 그 피곤한 건 항상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코로나 걸리고 나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계속 이게 안 사라지고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것만 보기에는 또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증상이요. 막 무기력하고 온몸이 피로하고 숨도 되게 잘 차고 근데 이건 제가 항상 몸이 약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지금 원인이 얘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약을 먹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루푸스 약을 그때 좀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뭐 증상이 나아지거나 몸이 괜찮아지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먹다가 끊었었어요. 그게 한 달 약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교수님께서 별 증상이 없으면 일단 그렇게 살아봐라 한번 추적해보자 라고 하셔서 그러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이제 올해 얼굴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루푸스 증상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게 이제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섭잖아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진 이렇게 제가 넣어둘 건데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됐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뜻 이게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또 예약을 했죠. 예약을 해서 갔는데 제 피부를 보시더니 피부가 안 좋아지셨네요. 그러면 일단 약을 한번 먹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검사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막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오늘 들었는데 이 오늘 들었을 때 수치가 정상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원인이 안 나온다. 뭔가 이렇게 떡하니 결과를 내줄 수 없는 게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면 자기가 전공하는 그런 분야일 것 같은데 뭐가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속으로는 제발 루푸스가 아니기 제발 베체트가 아니기 이러면서 속으로 항상 이렇게 빌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다른 게 문제라면 근데 그 다른 게 뭔가 정말 희귀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병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못 찾는 거다면 아니면 좀 늦게 찾아지는 거라면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저한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분명히 이렇게 머릿속에 얘기해야 될 걸 다 생각하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거 있냐는 거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그 교수님이 굉장히 좀 많은 걸 이제 알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또 물어보셨었거든요. 혹시 이 몸에 감각이 이상이 있는지를 물어보셨고 또 뭐라고 하셨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이렇게 발을 디뎠는데 발바닥 어느 지점이 옥신하고 아픈 거예요. 그냥 삔 그런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 복합 통증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그분들이 이제 겪는 증상 중에 하나가 피부 어디 닿으면 되게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혹시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분들이 겪는 증상의 느낌 이런 느낌일까? 하는 그런 뭔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감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한번 느꼈었거든요. 하루 몇 시간도 안 돼서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만으로는 또 뭔가 그건 또 좀 애매한 것 같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협진을 하자.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 그 전에 암 검사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원인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그 암 검사를 여기 상반신 하복부 쪽까지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암 검사에도 정상으로 나왔었으니 보통 이런 원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가 면역 그쪽이랑 신경과랑 감염 내과 아니면은 이제 혈액 종양과 였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신대요. 피 검사는 수치가 정상이었으니까 혈액 종양 쪽은 좀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신경과랑 감염내과를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일이 커지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불안하니까 알겠다고 했었는데 원래 먹었던 약이 루푸스 약이었으니까 베체트와 관련된 약을 이제 먹어보자. 제가 이제 불안을 하니까 그럼 동시에 협진 바로 해주실 수 있냐라고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약을 해보니까 신경과는 5월이 닫혀가지고 이제 6월 제일 빠른 게 이제 6월 중순이었고 감염내과는 며칠 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잠깐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불안하면서도 막상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이라는 감정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약간 짜증도 나고 환멸도 나고 왜 내 몸은 항상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계속 병원에 다녀야 되고 어떤 게 자꾸 나오고 또 나오고 뭔가 또 나오고 끝날 것 같으면 또 나오고 이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좀 싫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되게 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집 돌아올 때 정신이 조금 나가 있었거든요. 되게 우울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첫 번째 검사를 했었을 때 그 아빠랑 제가 같이 갔었는데 교수님께서 잠시 아버님을 이렇게 밖으로 이제 가시라고 하고 이제 저만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혹시 이거 다른 의미가 아니고 보통 이제 절차적인 걸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도 다 뭔가 이렇다 할 뚜렷하 할 원인이 없으면 정신과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긴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심리학과여가지고 그런 거를 저도 이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어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니까 교수님께서 그러면 얘기가 되게 빠를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냐 이렇게 여쭤봐서 제가 네 라고 얘기했었어요. 교수님께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게 되게 광범위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것도 알고 제가 제 스스로 뭔가 되게 최근 들어서 아니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신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신체에도 올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 그걸 생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도 아프고 뭔가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제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쯤은 이제 저도 알고 있었고 제가 되게 그런 거에 취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다 아팠었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 관리 차원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MMPI 검사를 하다 보면 1번과 3번 척도가 항상 높게 나와요.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된 저희 가족들에 대한 공감 염려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될까봐. 왜냐면 다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쯤은 이제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 상담 같은 것도 2번 정도 받아봤었는데, 그 제일 최근에 받았던 상담사분께서 그때 말씀해주셨던 게 주현 씨와 관련된 그것 중에 푸스랑 뭐 류마티스 그거랑 뭐 다른 질환이 있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쨌든 그런 유들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싫은 걸 싫다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좀 그런 편이거든요. 들었을 때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다 연관이 있구나 이런 거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도 전 정말 살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진짜 살고 싶거든요. 차라리 내가 정신적인 요건이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 증상이 신체로 나타난 거다라고 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진짜 아픈 것보다. 전 진짜 그러고 싶어요. 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 스스로가 나아지고 싶은 욕구랑 제가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과를 오게 된 이유도 제 스스로가 나아지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물론 안 건 많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특정한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전 이제 그거를 이제 마구잡이로 실행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게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도움은 되지만 아직 그게 남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하는 거는 차라리 몸엔 이상이 없고 그냥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내 정신이 살짝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되게 예민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둔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요즘 말로 이제 아주 예민한 사람이 지칭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저랑 똑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에 대한 강박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특별히 조금 힘들었던 때도 이제 몇 번 정도 이렇게 있었으니까 저는 되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자기 방어가, 제가 그때 또 검사를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자기 방어 검사 이렇게 받았었어요. 이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게 되게 옛날부터 잘 썼던 거예요. 큰 충격적인 사건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걸 이제 스스로 무의식 속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지만 제가 이제 의식 속에는 그걸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습관적으로 25년 동안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툭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거를 잊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더듬더듬 기억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얘기 안 한 것도 진짜 많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이상 가다가 진짜 다 뭔가 가물가물해질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남겨두는 거고, 앞으로 저는 제 몸이든 제 정신이든 이런 상태를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뭔가 제가 제 얘기를 타인에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워하는 이유도 전 이제 항상 제가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제 돌봐주거나 좀 이렇게 챙겨주거나 아니면 얘기를 들어주는 건 좋아하지만, 반대로 그 상대가 받아줄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선뜻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 지인들이 전부 다 소중한데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를 하기에는 또 누구에게는 또 안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구에게는 또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엄청 요약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거나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이게 얘기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담받으면 1시간 내내 저만 얘기해요.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상담도 안 받고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충동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켰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제 넋두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보면 모르겠지만 되게 말을 복잡하게 해서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영상인가에 대한 답도 못 내릴 정도로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약을 먹고 지켜봐야 되고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아마 감기 같은 거 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래 피부과도 이제 협진을 받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과도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좋았거든요 피부가. 아 다 스트레스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피부가 이렇게 된 거에 있어서 알레르기일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동부터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살거든요. 이게 좀 애매한 게 2018년도부터 키웠었어요. 저는 이렇게 된 건 2025년인데 근데 만약에 알레르기가 맞으면 진작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왜 지금?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는 피부과에 가서 검사를 하든 뭘 하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진짜 귀여워요. 라온아!